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가 정말 많은 경험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경매 첫 입찰로 법원도 다녀오고 아쉽게 폐찰은 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했던 상가를 2년 되어가는 잔금일까지 맞춰준다는 조건으로 제가 5개월 전에 내놓자마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 과정과 양도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영상에서 제가 남겨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부동산 자리 어떻게 얻는지를 이제는 그냥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제가 있었던 저의 경험을 아주 따끈따끈하게 리뷰로 솔직하게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기존 부동산을 회원 부동산이었었고요. 권리금 500만 원을 주고 인수를 받아서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 부가세 별도고요. 관리비는 20만 원대 정도의 중개수수료는 없이 인수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현재 권리금 2천만 원에 넘겼고요. 중개해 주신 사장님께 부가세까지 해서 220만 원 중개 수수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수 받았을 당시에 간판 이제 LED 간판이라고 하죠. 좀 새로운 걸로 LED 간판과 냉난방기 새 걸로 한 300만 원 들었고, 그리고 컴퓨터도 조금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책상 비용까지 하면 한 800만 원 좀 넘게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치만 적정한 시기에 양도하면서 의외로 계약도 많이 하고 인수인계 잘 하고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부동산 자리를 알아보던 중 일단 지인 부동산 사장님들께 좋은 곳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좀 뿌려놨었고요. 공인중개사협회 물건도 올라오는지 꾸준히 보면서 위치도 보고 몇 군데를 소개받았었어요. 근데 딱히 제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일명 딱 봤을 때 여기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데 필이 오지 않았었어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거주지에서 제 자차로 30분 이내에 교통이 막히지 않는 곳, 좀 편리한 곳으로 입지를 보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주말에 손님이 오시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으면서 중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몇 군데 더 추천을 받은 곳은 사실 거주지에서 좀 차 막히면서 좀 애매한, 약간 불편한 정도의 거리였어요. 근데 입지는 단지 초입으로 바로 앞에 횡단보도 앞이고 단지 초입이고 권리금도 좀 세고 월세도 좀 나가는 그냥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네, 일단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입지는 좋지만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는 보류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주차 시설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유지비라는 거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정적인 유지비를 버티지 못하고 부동산을 그냥 접는 분들이 실제로 저는 많이 봤거든요. 주차장은 또 우리 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동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 시에는 손님들이 많이 또 양쪽으로 오실 수도 임대인, 임차인, 매수, 매도인들 오셔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 주차도 편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느 정도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야 했어요. 여러 부동산 자리를 알아봤지만 계약이 얼마 정도 나올지는 사실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경험을 했다고 해도 저조차도 어느 정도인지는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앞단지에 작은 평수들이 있어서 거기에 살던 분들이 아이들이 크면서 학군도 있지만 그 좀 더 넓은 평수로 많이 왔다 갔다 이전을 한다. 요런 얘기도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넓은 평수로 이사를 오며 움직임들이 그 계약건들이 좀 있다라는 곳이었고요. 권리금을 조금 주더라도 학권 때문에 일단 수요들이 올 수 있는 몰려있는 지역이어야 부동산 권리금도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단지는 부동산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딱 뭐 세 곳이면 세 곳, 두 곳이면 두 곳 정해져 있거든요. 그 상가 단지 내에는 부동산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이 기본적으로 잘 형성이 돼 있는 곳이라 혹시 나중에라도 제가 부동산을 넘기게 되더라도 약간의 희소성이 있는 곳을 보게 됐어요. 이 물건은 저희 예전 실장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현재는 지금 부동산을 오픈하신 사장님이시고요. 그 지인 부동산 사장님 소개로 브리핑을 받고 다음날 그럼 몇 시까지 찾아가겠다 약속을 잡고 다음날 만나서 같이 부동산을 갔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고 주차 후에 부동산을 들어갔어요. 부동산 사장님과 미팅을 통해서 뭐 내부도 좀 시설들도 좀 둘러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은 사실 저는 많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 다 뻔하지 않겠어요? 좋은 얘기만 하고 여기가 이래서 좋다 뭐 좋다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내부만 보고 그렇게 잘 알겠다고 하원 후에 돌아오고 나서 저를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께 몇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제가 좀 몇 가지 금액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면서 일단 이게 가능한지 일단 권리금 조정을 조금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게 가능하면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몇 가지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한 조건들을 제시할 생각에 일단 조건 제시하고 연락을 기다렸어요. 사실 부동산을 제가 내놔 보니까 일단 내가 부동산을 내놓는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 전부터도 사실은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약간 그 사장님도 그런 상황이라는 게 느껴졌었고요. 저의 조건이, 제가 제시한 조건이 뭐 안 되지는 않겠다. 약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곳을 봐야지, 뭐 그런 생각을, 뭐 안 되면 다른 곳을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권리금은 그 조건으로 맞춰주기로 했고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금액은. 월세는 고정이라고 해서 주 임대인이 아예 딱 고정으로 인상 안 하고 오랫동안 계속 같은 금액만 고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정은 어렵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약했던 계약서 원본하고 그 소유주들 장부를 잘 정리를 하셔서 나이가 좀 있으셔서 엑셀이나 이런 컴퓨터로 작업을 하진 않으셨어요. 이런 인수할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또 몇몇 분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그쪽을 좀 잘 아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괜찮다고 임대료가 조금만 더 싸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일단 오늘 내일까지 제가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좀 뜸을 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저희 중개사들의 밀당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여기서도 사실 중개의 어떤 노하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도 주말에 고민을 하고 일단 다음 주 정도에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뭔가 딱 결정한다는 게 저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막상 자기의 부동산을 얻을 때는 좀 더 신중해지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는 소개받은 부동산 사장님한테는 수수료는 조금 절감을 하기로 조정을 먼저 했어요. 가격 조정을 하고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중개 보수에 대한 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해두시고 저는 미리 저의 실장님이셨던 대표 사장님께 예, 그쪽 사장님께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얼마만 드릴게요. 일단 제시를 미리 했답니다. 일단 고민 후에 제가 다음 주에 계약금 일부인 일명 가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사실 없는 용어라고 해요. 일단 계약금 중 일부를 보낼지 말지 빠르면 바로 결정하고 저는 설이 지나는 그 다음 주라도 부동산을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또 중개 세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